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충북에서 한 대학원생이 사제 총기와 부품을 대량 소지 제작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본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이 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두 주지사 후보의 주요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뉴욕시가 영유아를 위한 무료 보육 프로그램과 함께 비상 상황 시 10초 안에 신고가 가능한 공립학교 긴급대응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AI 투자 확대로 3개월 만에 약 14,000명 인력을 또 감축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글 창제 579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서 제3회 미주 학생 글짓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맨해튼 이스트 할렘 거리 한복판에서 여성의 나체 시신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충북에서 한 대학원생이 사제 총기와 부품을 대량 소지, 제작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앞두고 경제태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경찰청이 20대 남성으로 확인된 모 공과대학교 대학원생 A씨가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사제 총기와 관련 부품을 다량 구매하고 별도 신고 없이 들여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말 관세청이 사제 총기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부품들이 통관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A씨 거처에서 소총과 권총 형태로 제작된 사제 총기 여러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의 거처에서 발견된 이 총기들은 실제 총기와 외관이 유사한 모의 총기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성능과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만 A씨가 해외로 출국한 상태라 왜 이런 총기류를 제작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입국하는 즉시 A씨를 불러 상세히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총포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실제 총기와 유사한 모의 총포를 제작,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경비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민간 총기 약 84,000여 정의 출고를 금지시킨 바 있으며 전국 총포 화약류 취급업소 1,709곳에 대한 점검도 일제히 진행했습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총포 화약류 제조 방법 게시글을 올리거나 불법적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것도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에이펙 기간에는 행사장 반경 2km 내에서 화약류 사용과 운반이 금지되며 총기 관련 안전관리 조치가 강화됩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총기 제작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며 정상회의 기간 각 정상들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본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이 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하며 불만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마이키 셰러 후보와 공화당 잭 치럴 후보 간 초접전 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의 주요 공약과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를 짚어봤습니다. 신영주 기자입니다. 러커스대 이글턴 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뉴저지 유권자의 55%가 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소속 필 머피 현 주지사의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40%, 부정 50%로 집계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반대 54%, 찬성 41%로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뉴저지 유권자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꼽은 사안은 세금 문제로 36%, 이어 생활비 부담이 21%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미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과 공화당 잭 치터렐리 전 주 하원의원의 지지율은
초접전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 정책에 있어 셰릴 후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 감면, 부유층 세금 인상을 내세우고 치터렐리 후보는 세율 단순화와 법인세 인하, 가정의 세금 부담 경감 등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공약도 대립합니다. 셰릴 후보는 전기요금 인상 동결과 청정에너지 확대를 약속했고 치터렐리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탈퇴를 통해 연간 수억 달러를 절감해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는 셰릴 후보가 보육 전문가 확대와 의료비 인상 억제를 내세운 반면 치터렐리 후보는 저성과 학교의 지원을 집중하고 기존 질환자의 차별 금지와 원격 진료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민 정책에서는 셰릴 후보가 이민자 신뢰 지침을 지지하는 반면 치터렐리 후보는 이 지침의 폐지를 주장하며 법 집행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금과 생활비 등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한 불만이 높은 가운데 뉴저지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시가 영유아를 위한 무료 보육 확대 계획과 함께 공립학교 긴급 대응 시스템 도입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 부문에 있어 새로운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오는 2026년 1월부터 2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무료 보육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정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공공보육 사업으로 2세 이하 아동을 위한 무료 공공보육 자리 약 240석을 우선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시 예산 1천만 달러가 투입되며 하루 최대 10시간 연중 운영되는 풀타임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미 3, 4세 아동을 위한 3K와 프리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0세에서 2세 사이 영유아 대상의 무료 보육 정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시는 지역의 빈곤율, 보육 미이용 아동 수, 소득 기준 등을 산정해 보육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뉴욕시 브롱스 헌트포인트와 모트헤이븐, 브루클린 선셋파크, 퀸즈 자메이카 등이 우선 대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2세 이하 아동 대상 무료 보육의 경우 뉴욕주 중간소득 85% 이하에 맞는 가정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신청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 대부분 공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보육기관으로 이미 계약돼 있는 가정 기반의 보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신청은 프리K 및 3K 프로그램과 동일한 마이스쿨스 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공립학교들을 911 긴급신고 시스템과 직접 연결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이 시스템은 학교 내 버튼 또는 무선 목걸이를 통해 긴급신고를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911 통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디스패처와 연결돼 10초 이내에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시정부는 2025-2026 학년도 동안 뉴욕시 5개 보로 내 25개 학교 건물에 우선 실시하며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We will save lives by providing rapid response in active shooting situation. As a student, there has been times where I felt scared to come to school, but the new alarm system makes me feel way more relieved. It makes me feel safer. 뉴욕시 기술혁신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학교 관리자와 경찰이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사건 발생 시 빠르게 개입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Being able to have emergency responders respond in real time and not just know that something's happening at a school, but where in the school it's actually happening is something that's never been seen before. 뉴욕시 행정부는 단 몇 초가 학생 안전을 좌우할 수 있다며 긴급 대응 속도 향상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두 시범 사업이 영유아 보육 접근성을 높이고 공립학교의 안전을 강화하며 향후 교육 정책 강화 및 확대를 위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애마존이 3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인력 감축은 약 1만 4천 명으로 애마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AI 투자 확대와 맞물린 이번 조치, 업계 파장이 큽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마존이 28일 약 14,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원은 전체 사무직 인력 35만 명 가운데 약 4%에 해당하며 인사부를 비롯해 기기, 서비스, 광고 등 여러 부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관료주의를 줄이고 조직을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에게는 90일간 사내 재배치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에는 퇴직 지원금과 재취업 서비스,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됩니다. 언론들은 이번 감원이 최대 3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하며 아마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만 7천 명을 해고했고 지난 7월에도 클라우드 부문에서 수백 명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앤디 제시 CEO는 AI의 도입으로 일부 기존 업무는 줄어들고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며 변화의 불가피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올해에만 AI 개발에 $1,000억 투자하고 미국 각주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인적 자본에서 기술 자본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급격히 불어난 인력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의 속도를 내는 아마존. 그 변화의 파급력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올해는 한글이 창제된 지 579주년입니다. 이를 맞아 지난 10월 25일 뉴저지에서는 제3회 미주 학생 글짓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설립된 크리스티나 유날리 재단이 주최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한글을 통해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확인하고 세대를 잇는 뜻깊은 현장, 신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토요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노틀담 아카데미 강당엔 한글의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 창제 579도를 맞아 열린 제3회 미주 학생 글짓기 축제. 이번 대회는 지역 한인 청소년들이 참가해 여행을 주제로 시와 수필 부문으로 나눠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곳은 크리스티나 유날리 재단. 재단의 설립 배경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2022년 2월 맨해튼에서 노숙자에 의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을 추모하기 위해 아버지 이성곤 대표가 시작한 이 글짓기 대회는 이제 매년 한글날을 기념하는 한인사회 뜻깊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성곤 대표는 한 사람이 떠난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핀다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한글을 통해 먼저 떠난 딸의 영혼을 위로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큰딸이 2022년 2월 달에 맨하탄 아파트에서 불의의 그런 노숙자에 의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좀 어떤 방법으로 추모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글날을 기념해서 글짓기 대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올해로서 세 번째 대회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성곤 대표는 또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1.5세, 2세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라며 뿌리를 잇고 정체성을 세우는 연결선이자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어를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한글을 이렇게 미국에 와서 태어난 학생들도 많고 또 오랜 시간 미국에서 생활한 학생들한테 한글이라는 것이 본인의 정체성, 그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확립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글을 통해서 그런 동포 1.5세, 2세 어린아이들한테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어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네. 행사장은 한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학생들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문장 하나, 신중히 고른 단어 하나하나를 적어나가는 참가 학생들의 눈빛에는
한글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이 묻어났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이 수여됐습니다. 대상은 시 부문에 도전한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 12학년 김윤원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수상자들은 한글로 글을 쓸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느낄 수 있어 뜻깊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글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땅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뿌리와 정체성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슬픔에서 시작한 한 아버지의 의미 있는 걸음이 한글을 사랑하는 학생들로 세대를 잇고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어제 저녁 뉴맨해튼 이스트할럼에서 거리 한복판에서 여성의 나체 시신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 있었으며 길 한복판에서 발견돼 수사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경 맨해튼 이스트 124번가와 파크애비뉴 인근 보도에서 한 남성이 재활용병을 찾던 도중 플라스틱 비닐봉투 속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팀이 여성을 발견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은 나체 상태로 머리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20대 백인 여성으로 추정되며 신원 확인 및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는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신이 발견된 지역이 노숙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이런 식으로 고인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한 위생관리국 직원도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2018년부터 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약물 문제 등으로 사람이 쓰러지고 사망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경찰 및 안전요원들의 관리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신을 누가 어떻게 보도해 놓고 갔는지에 대한 경위도 조사 중입니다. 메트로노스 철도가 지나는 고가도로 아래에서 시신이 발견된 만큼 수사당국은 사건 목격자와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용의자를 검거하지 않으면 지역사회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신생 저비용 항공사 파라타 항공이 미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봄부터 인천과 라스베이거스, LA를 잇는 노선을 운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파라타 항공은 지난 23일 미 연방교통부에 외국 항공사 운항 허가와 허가 요건 면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운항 개시는 내년 3월 29일로 계획됐습니다. 제출한 계획서에는 항공기 2대를 투입해 인천에서 라스베이거스와 LA를 오가는 노선을 운항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파라타 항공은 지난해 파산한 플라이 강원을 위닉스가 인수해 100% 자회사로 재출범한 항공사입니다. 파라타 항공이 새롭게 취항할 경우 해당 노선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영수증이 빠르게 늘면서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없던 AI 위조 영수증은 올해 9월 전체 사기 영수증의 1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GPT-4와 같은 최신 이미지 생성 기술이 공개된 뒤 경비관리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탐지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램프는 최근 90일 동안 100만 달러가 넘는 사기 청구를 걸러냈고 SAP 컨커는 매달 8천만 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로 만든 영수증은 디지털 흔적까지 지워져 진짜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회계 담당자 30%가 오픈 AI 이후 위조 영수증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의 재무 피해는 가짜 영수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I 사기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사기 범죄로 인한 글로벌 기업의 피해 규모는 지난 1년간 5,340억 달러에 달했고 연방기관은 2027년 피해액이 4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시가 공중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전역에는 공원관리국이 관리하는 700여 개를 포함해 약 1,000개의 공중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공원, 지하철역, 도서관, 일부 민간 소유 공공공간에서 찾을 수 있으며 모두 무료입니다.
2024년부터는 휴대전화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개한 온라인 지도가 구글 지도와 연동돼 가장 가까운 시설을 안내하고 매년 2차례 업데이트됩니다. 불편 사항이 있으면 311 포털을 통해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내 화장실 문제는 공원관리부서에 직접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뉴욕시는 향후 5년간 화장실 46곳을 새로 짓고 36곳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또 시의회는 지난 4월 2035년까지 1,000개 이상의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가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긴급 투입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푸드 스탬프 지급이 중단될 예정이라며 이번 예산을 지역 푸드 팬트리 등에 지원해 주민들의 식량 불안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농무부는 오는 11월 1일 푸드 스탬프 지급 중단을 공식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예비기금 50억 달러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미국인 8명 중 1명이 푸드 스탬프에 의존하고 있어 파장은 불가피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를 두고 백악관이 셧다운 불확실성을 이용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